TAT 1급 44회 부가세 파트 손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행이신데 저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오면은 계약의 해제만 손분계를 내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요번 44회 TAT 2급 문제가 계약의 해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이제 필요하신 분은 그 44회에 부가세 파트 손풀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공급가액의 3%가 인상된대요. 그럼 공급가액이 변동되시겠네요. 그러고 TAT 1급은 이제 1번 문제가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는 문제가 항상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챙겨주시고, 그러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개를 안 할 거예요. 이따 제가 실기 입력할 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1번을 뭐라고만 적어 놓을 거냐면 공급가액의 변동이라고만 써 놓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문제인데 저는 부가세 신고서를 손분계를 다 내고 가산세도 수기로 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2번에 보면은 확정신고 누락분이죠. 요게 예정신고 누락이시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신경 써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확정신고 누락이니까 따로 뭐 그 부분은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바로바로 이제 전표 구분부터 해볼게요. 누락된 자료를 거래자로 입력하라 그랬거든요. 메인 매출 전표 칠한 얘기고요. 모든 거래는 기본적으로 외상이래요.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 거래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그 외 거래는 혼합으로서 미수금, 미지급금을 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이제 각 이제 파트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각 급수별로 저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서 전부 혼합으로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 구분을 해서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고자산 관련 거래는 외상으로 넣을 거고 그게 아니면 혼합으로 넣어서 분계를 다 낼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1번 부가세 1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자가 있으면 전자에 거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보면은 자료 1번 매출을 했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나왔네요. 그럼 과세 매출일 거고, 그리고 제품을 팔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관련 거래가 맞으니까 외상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전자가 있죠. 그래서 문제 2번 부가세 신고서 자료 1번은 과세 매출이고요. 다음에 전자가 있고 분계는 외상일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게 급수가 TAT 1급이나 전산세무 1급 이런 최상위 급수가 아니라면은 이게 왜 과세 매출이고 증빙이 어떤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되고 이거 설명을 드릴 텐데 요 정도 급수가 되셨으면은 사실 그 설명이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되셨죠? 그래서 그 설명이 혹시 필요하시면은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걸 보시면은 옆에 제가 깜지를 아마 띄워놓고 수업을 할 겁니다. 되셨죠? 자, 아래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외상 매출금,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태성모비스, 다음에 금액은 돈 받으실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셔야 되죠. 그래 나중에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을 받으셔야 되고요. 대변에 제품 팔았었죠. 그래 대변에 제품 매출 1500만 원. 그러고 과세 매출이시니까 대변에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150만 원. 다음 그러고 자료 2번 갈게요. 자료 2번 매입전자세금 계산서의 수치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로 물건을 매입하시게 되면은 불공인지 먼저 따지셔야 되죠. 그래서 매출거래처에 선물 구입 때 접대 목적이네요. 그럼 이거 불공 맞죠? 그러고 세금 계산서가 없으시면 이런 이제 문제에서 뭐 접대 목적인데 현금 영수증을 끊었다든가 카드 영수증을 끊으셨으면은 메인 매출 전표 대상이 아니라 일반 전표로 빼서 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챙겨주시고 자료 2번 불공에 전자에 있죠. 전자에 분계 유형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혼합. 자, 그래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접대비. 그러고 접대비는요 매출거래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코드고요. 금액은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라서 부가세 대금이 없죠. 그래서 합쳐서 33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제이프라자 33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자료 3번 개인적으로 공급했대요. 이거 간주 공급이죠. 이제 간주 공급은 제가 위에 잠깐 써보면 간주 공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자가 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 시 잔존재화. 요렇게 가고요. 다시 자가 공급이 다시 나눠지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뭐가 나눠지냐면은 첫 번째 면세 전용, 두 번째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등. 세 번째가 이제 들어가시는 게 직매장 반출 혹은 타사업장 반출. 요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잠깐 간단히 한번 적었고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개인적 공급이신데 지금 문제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얼마 잡으셔야 되는지 일단 머릿속에 그 룰, 이제 흔히 왁구라 그러죠. 그 왁구가 잡혀 있으셔야 되는데,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은 원칙 시가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외 첫 번째 직매장 반출이시면 원가고요. 그리고 예외 두 번째 감가상각 자산이시면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상각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 수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때도 상각률이 건물이나 구축물이면 5%, 그 외 자산은 25%. 그리고 경과된 과세 기간 수는 초, 산입, 말, 불산입이라는 이제 얘기를 지켜가면서 계산을 하셔야 되죠. 혹시라도 이 계산이 필요하시면은 요번 TAT 2급 44회 부가세 파트 이제 마지막을 보면은 납부세액 재계산이 있어요. 그 납부세액 재계산이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앞에 취득원가가 아니라 매입세액이고 뒤에 단기 면세 비율하고 직전 면세 비율 요 이제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차이가 있긴 한데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개인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직매장 반출은 아니고요. 다음 그러고 제품이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시가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200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간주 공급이라는 거는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 팔았다라고 보겠습니다가 간주 공급인 거예요. 간주는 실제는 아닌데 맞다라고 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료 3은 간주 공급은 실제로 팔지 않았으니까 증빙 서류가 없어서 건별이고요.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과세 표준은 저는 적어주는 편이에요. 200만원. 제가 풀 때는 뭐 적질 않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풀이할 때는 서버를 타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분계는 대표이사 강성원 씨가 지금 사용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자 시기가 가져가게 되면은 가지급금으로서 처리하죠. 그리고 거래처가 강성원 씨. 그리고 금액을 차변에 먼저 쓰시면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대변을 먼저 적을게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에요. 왜냐면 회사는 대표자한테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대표자가 그냥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은 원가만큼 없어지시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매가나 시가가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요 8번 제품을 판매하는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적요를 걸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시가 아니고 원가 130만원 짜리를 대표자가 가져갔어요 라고 써주는데, 여기서 이제 200만원을 넣었잖아요. 요 200은 뭐 때문에 넣은 거냐면은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때문에 넣은 거예요.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는 게 20만원. 따와. 자, 마저 갈게요. 그러고 차변에는 합쳐서 가지급금이 150만원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1번이 끝났고요. 그럼
그리고 가산세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산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누락분이에요. 그럼 누락분이라는 거는 아래에 있는 자료가 신고할 때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만큼 세금 신고가 과소 신고됐을 거예요. 되셨죠? 뭐 매입만 있다라면 매입에 대해서 누락이 됐으면 과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매출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과소 신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과소 신고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그러고 지금 부당과소신고는 아니에요. 맘먹고 탈세한 목적은 아니고 우리 시험으로는 부당과소는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 세무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선 나오는데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음 그러고 그 다음에 신고가 똑바로 안 되셨으면은 납부도 똑바로 안 됐겠죠. 그래서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가산세 명칭이 바뀌었죠.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납부 지연가산세예요. 아셨죠? 자, 마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과소신고 신고불성실에 대한 계산 공식은 납부세액에 곱하기 10%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감면율이 돼요. 그러고 감면율은 저는 외우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계산하시려면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감면율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과소신고는 숫자를 앞자리를 따서 외우세요. 1, 9, 3, 7, 5, 6, 5라고 외우세요. 1, 9, 3, 7, 5, 6, 5 되셨죠? 1, 9, 3, 7, 5, 6, 5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무신고는 혹은 기한 후 신고거든요. 납부기한, 신고기한이 지나서 이제 신고했다는 얘기로. 그래서 무신고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되게 동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요즘 핸드폰 쓴다 그러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콜렉트 콜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콜렉트 콜 번호가 몇 번이냐면은 1, 5, 3, 3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광고가 1533 콜렉트 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죄송해요. 자, 마저 가볼게요. 그래서 과소신고는 1, 9는 뭐냐면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90%가 감면이고요. 다음에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시면 75% 감면이고요. 다음에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시면 50% 감면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무신고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시면 50% 감면이고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시면은 30% 감면이에요. 그래서 요거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미납일수가 20일로 한다란 말 있으시죠? 그래서 요게 지금 1개월 이내 과소신고구나. 그래서 90% 감면이네 라고 보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신고불성실을 마저 채워보게 되면은 납부세액은 얼마냐면은 납부세액은 아래다 이제 또 써볼게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을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세액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있냐면은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150만원,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2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매출세액 들어가시는 게 170만원. 그러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럼 지금 부가세 대급금은 없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제로. 그럼 아래 내려온 납부세액은 170만원 이렇게 되시겠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채워보면 납부세액이 170만원. 다음에 감면율은 90%가 되겠죠. 그래서 90% 하시게 되면 170만원에 곱하기 0.1 곱하기 1은 100%니까 빼시면 10%죠. 곱하기 0.1 하시면 17,000원 되셨죠? 자,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 곱하기 다음에 일수 곱하기 다음에 기간이 돼요. 아이고, 기간 아니에요. 죄송해요. 일수 기간 같은 말이에요. 2.5 나누기 만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납부세액은 위에서도 계산했어요. 170만 원이시죠? 그래서 이 자리가 170. 그러고 일수는 며칠이냐면 여기 보면 미납일수가 20일이래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신 일수가 20일. 다음 그러고 들어오시는 게 170만 원 계산해 보면은 곱하기 20 곱하기 2.5 나누기만 하시면은 8,500원이요. 요거 25 나누기 10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2.5 나누기 많이 편해요. 옛날에도 제가 만분의 3 이렇게 계산한 적 계속 해버려서 했어가지고 저는 2.5 나누기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담으로 요 170만 원 이 납부세액이라는 거는 미납된 납부세액이요. 정확하게는 되셨죠? 그래서 현재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부가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소득세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